세계 5대 건강식품 김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김치를 더욱더 널리 보급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비만 예방과 아토피 치료 등 다양한 김치의 효능을 입증하고 개발하는 곳, 세계김치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김치 없이 못 살아라는 광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음식, 바로 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추김치, 갓김치, 무김치 뿐만 아니라 김치를 활용한 김치찌개부터 김치전까지 정말 김치야말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먹는 김치를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곳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김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김치 산업의 중심인 세계김치연구소. 김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고자 2010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소장님, 이 한국인에게 김치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잖아요. 특히 이 김치를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세계김치연구소인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김치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제조, 그다음에 김치의 우수성, 포장, 마케팅 이러한 김치 제조 위주로 김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치를 세계화하는 그러한 사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세계화라는 말은 결국 외국 사람한테 우리 김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학술 행사라든가 아니면 김치 홍보, 체험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해외에 이제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치 관련 산업이 또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 응용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분류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김치의 세계화에 아마 발판이 될 텐데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발전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김치 산업을 좀 안정화시키려면 이제 이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야 되겠다. 그리고 김치를 제조하신 분들은 원료보다는 김치 품질, 최종 제품의 품질에 신경 써야 돼 해서 지금 김치 원료 종합 처리장 를 설립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연구를 이제 하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사람들한테 김치를 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탄생된 김치를 무조건 먹으라 그러면 사 먹겠어요? 그래서 각 그 문화권에 맞는 김치를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문화 연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겠습니다. 김치는 질리지 않는 맛과 다양한 조리법, 오래 먹을 수 있는 보관법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한국인의 대표 음식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저칼로리의 식이성 섬유,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김치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발효의 원리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치 발효의 주인공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자라면서 김치가 발효되고 이 과정에서 맛이 좋아지며 유익한 유산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생물 발효연구단에서는 김치 미생물 연구를 통해 김치의 건강학적인 효능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여기 연구실에서 김치와 관련된 특별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김치에는 그 다양한 유산균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산균들이 발효 단계에 따라서 그 수 쪽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치랑 유산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김치 발효의 핵심이 바로 이제 유산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김치를 저희가 담궈서
저온에서 이제 보관하게 되면 이제 적절한 신맛이 이제 생겨나고 또한 이제 그 톡 쏘는 맛 있잖아요. 그죠? 예, 탄산미가 생겨나는데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치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치의 맛과 영양을 좌지우지하는 유산균은 어떤 숙성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김치는 발효 단계에 따라 유산균 수가 다른데요. 덜 익은 김치, 잘 익은 김치, 묵은지 이 세 가지 종류의 김치에 대해 유산균 상태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산균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김치 성분 추출 작업을 합니다. 정확한 성분 추출을 위해 오염되지 않은 멸균수를 넣고요. 스토마커 기기를 사용해서 김치의 미생물들이 멸균수 쪽에 유입되도록 떨어뜨려 줍니다. 김치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요. 스포이드로 김치 시료를 일정량 덜어서 나누어 담습니다. 다음으로 김치 시료를 튜브에 옮긴 다음 불텍스 믹서를 사용해 멸균수와 김치를 다시 한번 균일하게 섞어주고요. 김치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발육 성분이든 미생물 배지를 넣고 골고루 흡수시켜줍니다. 세 종류의 김치 시료를 30도씨 배양기에 넣고 2, 3일 정도 보관합니다. 그동안 미생물 배지를 먹은 유산균들이 자라게 됩니다. 과연 각 김치별 유산균 함유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래된 김치일수록 유산균이 더 많을 것 같죠? 하지만 적정 수준에 이르면 유산균이 죽기 때문에 제일 잘 익은 김치에 가장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고 묵은지의 경우 오히려 유산균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이 바로 유산균인데요. 잘 익은 김치의 유산균 수가 가장 많은데 이 시기엔 1g당 1억 마리가 넘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유산균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니 김치 속 유산균이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김치 유산균은 잘 익은 김치, 묵은지, 덜 익은 김치 순으로 많이 분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요구르트잖아요. 그럼 이 요구르트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 그 발효유 같은 경우는 1ml당 1000만 마리 이상, 그리고 농우 발효유 같은 경우는 1ml당 1억 마리 이상의 그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잘 익은 김치 같은 경우에 1g당 1억 마리 이상의 그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가 자연 발효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발효시킨 그 요구르트와 비교해도 그 손색이 없는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라는 게 사실 음식에 이 균이 들어가서 나쁘게 발효가 되면 부패가 되고 또 좋게 발효가 되면 또 우리에게 유익한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김치를 맛 좋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저온에서 이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치를 저온에서 발효시켜야만이 김치를 덜 시게 하고, 그리고 그 탄산미를 많이 생성하는 그 유산균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산균은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잘 자라게 되고요. 또한 이 공기에 많이 노출이 되면 골마지 같은 그런 이제 산막 효모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김치를 오랫동안 맛있게 드시려면 저온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주는 것이 최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김치와 유산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이 김치와 유산균을 어떻게 다른 연구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예, 앞으로는 기존의 자연 발효에 의한 김치보다는 이제 김치를 담글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우수한 유산균을 첨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잘 채워지지 않는 김치 또는 좋은 맛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는 김치 또는 다양한 기능적 특성을 지닌 김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산균을 잘 조절하면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잘 쉬지 않는 김치를 비롯해 외국인의 식성에 맞는 김치 등 다양한 김치가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맞춤형 김치가 전 세계인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식품으로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인 건강식품입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왜 건강식품인 걸까요? 김치와 우리 건강의 상관관계를 대사기능성연구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시제공장. 이곳에는 연구에 필요한 김치들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연구원이 김치 추출물을 만들기 위해 동결 건조시킨 김치를 꺼내고 있었는데요. 수분 함량에 따라 실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김치의 수분을 제거하고자 영하 80도에서 동결 건조를 시켰습니다. 김치를 연구실로 가져와서 실험용 김치 추출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건조된 김치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정확한 실험 기준을 세우기 위해 가루로 만들어진 김치의 무게를 재고요. 김치 가루를 실험에 적합한 액체 형태로 만들기 위해 용매를 붓고 섞어주면서 김치 성분을 추출합니다. 그 후 다시 한번 깔때기를 사용해 김치에 건더기를 걸러주고요. 회전 진공 농축기를 활용해 용매를 빼내고 김치 성분만 남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 시료는 어떤 실험에 사용될까요? 김치가 비만 및 아토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추출물은 세포 및 동물 실험에 사용되어 그 효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잘못된 식습관, 유전적인 영향 등으로 아토피와 비만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환자는 나날이 늘어나지만 특히 아토피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김치가 아토피와 비만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김치의 어떤 효능이 아토피와 비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비만과 김치의 상관성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김치 추출물이 지방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포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우선 지방세포에 김치 추출물을 넣습니다. 일반 지방세포와 김치 추출물을 처리한 지방세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세포 배양기에 넣고 8일간 증식을 시켰는데요. 그동안 지방세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림이 같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분화된 지방세포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김치 추출물을 처리한 지방세포인데 붉게 보이는 부분이 지질이 축적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김치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그 지질 축적이 많이 억제된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토피와 김치의 상관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쥐를 통해 실험을 해볼 텐데요. 실험쥐에게 복강주사를 맞춰서 아토피를 유발시키고요. 아토피에 걸린 쥐로부터 면역 관련 세포인 비장을 채취한 다음 김치 유산균과의 반응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효소 면역 측정법인 엘라이저를 통해 김치를 먹은 아토피 쥐의 비장 세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과연
김치가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김치 유산균이 아토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제 저희가 비장세포에 유산균을 처리해서 아토피 저감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아토피를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루킨-4를 감소시키는 유산균 4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김치에 아토피를 저하시키는 유산균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면역 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토카인을 증진시켜서 아토피 치료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실험 결과가 향후 아토피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결과로 볼 때 김치 유산균 섭취함으로써 아토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토피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로서 앞으로 산업적인 응용이나 그리고 유산균 제재와 이런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랫동안 김치를 먹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그 김치가 몸에 좋다는 거, 건강 기능성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있는지는 좀 알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이번 연구를 통해서 김치가 비만에도 좋고 아토피 완화에도 아토피 치료 효과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김치가 그러면 김치 유산균, 김치 및 김치 유산균이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정신 건강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그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에는 무궁무진한 건강 기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밝혀낸 아토피와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 개발을 거쳐 여러 분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김치.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 건강식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솔직담백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랩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계김치연구소의 갓 담근 김장김치라고나 할까요? 새내기 연구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한국인이 밥 먹을 때 김치가 빠지기란 쉽지 않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든 뭐 집에서 밥을 먹든 김치는 항상 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김치를 먹을 때 특별히 이렇게 유의 깊게 지켜보는 게 있다? 있으시면 O, 없으시면 X 들어주실게요. 하나, 둘, 셋. 김치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김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신데? 네, 짠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짠 음식을 안 좋아하면 김치는 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소금, 배추에 기본적으로 소금으로 절이니까 당연히 짤 수밖에 없고. 근데 김치 연구소 이제 설립 자체가 김치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쉽게 대중화하는 게 목표에 있는 목적인데 뭐 그러려면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굳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면 언젠가 짜지 않은 김치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물론 저염 김치도 지금 이제 실험 중에 있고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진아 씨는요? 저도 중국산 김치가 지금 너무 넘쳐나는 시대니까 이게 중국산 김치 같은 경우는 뭐 고춧가루도 안 좋은 고춧가루 쓴다 그러고 뭐 인공 감미료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그 막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이게 딱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국산 김치구나 하고 막 냄새 같은 것도 맡아보게 되고. 그러면 딱 보시면 이게 중국산 김치인지 국내산 김치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첫 번째로 뭐 마늘이나 파나 그 당근과 같은 부재료가 상대적으로 국산 김치에 비해서 덜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특유 인공 감미료 맛 있잖아요. 뭐 사카린이나 그런 맛이 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더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느끼한 맛 있잖아요. 그 느끼한 맛이랑 단맛이랑 섞인 그런 맛이 더 중국산 그 김치에서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여기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김치들을 드셔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김치 연구소 하면 조금 특이하잖아요. 김치로 특화된 연구소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뭔가 한마디씩 보탰을 것 같아요. 처음 여기 딱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김치 연구소 들어왔으니까 김치 잘 담그겠다, 뭐 시집 잘 가겠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담글 수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니어가지고. 근데 사실 김치라는 게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 하다못해 사진 찍을 때도 김치하고 찍잖아요. 전 절대 김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라고 하세요? 차라리 참치라고 하죠. 참치 영상. 그러면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김치만 보시니까 좀 질리기도 하겠지만 애정도 많이 김치에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치 종류들 중 나를 비유하자면 나는 네모다.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들 각양각색의 김치를 써주셨는데요. 먼저 배추김치부터 들어볼까요? 왜 배추김치를 했냐면은 제가 좀 약간 속이 알찬 부분이 있어서 속이 알찬 여자가 아닌가 해서 네 배추김치로. 왜 두들기시는 거예요? 속 알차죠. 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정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현 씨는요? 저는 제가 백김치 같다고 했는데요. 다른 부재료 필요 없이 그냥 기본의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뭐 다른 잔재주 없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춧가루 하나 빼고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가요? 그러게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네요. 기본에 충실하지도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지도 않아요? 이건 좀 대형 폭로 같은데요. 나한테 이러기야? 그럼 뭐 지금이라도 무생채로 바꾸실래요? 예, 다른 걸로 좀 바꿀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파김치라고 쓰셨는데요. 왜 파김치죠? 일 끝나고 연구소 나설 때마다 제가 하도 시달려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나갑니다. 아, 이렇게 지금처럼 두 분한테 시달리시는 거죠? 두 분뿐만 아니고 지켜보고 계시죠? 힘내세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화이팅! 힘들다. 오늘 생김치처럼 아삭하고 묵은지처럼 깊은 맛을 가진 세계김치 연구소 연구원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김치 맛처럼 풍부한 매력을 가진 팔색조 매력의 연구원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참치.